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우리가 심리적 병증이 됐든 우울증이든 공황장애든 중독증이든 번아웃 증후군, 번아웃 신드롬 굉장히 많습니다. 스톡홀름 신드롬이 됐든 그냥 만들면 용어예요. 그냥 만들면 여러 집단 갖다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는 무슨 증후군.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엄격하게 따지면 미국에 APA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정신의학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인증되지 않은 병증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등재가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위험군을 지칭을 할 때 신드롬이란 말을 씁니다. 디소더란 말을 이렇게 장애라는 말은 아예 병증으로 딱 분류가 돼버린 거고 신드롬이란 말은 병증으로 분류되기 전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아웃 증후군은 병증으로 지금 현재 분류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땐 우리는 이거를 번아웃 증후군이다, 즉 번아웃 신드롬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드롬 개념과 장애 개념하고 약간 좀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심리적 정신병증에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가 갈 때 지금 무슨 얘기냐, 내 마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즉 갑자기 아무것도 하게 무기력해지고 답답해지고 힘들고 그리고 막 어떤 경우에는 슬퍼지고 힘들어지고 고통받고. 자, 힘들다 고통받는다 이거 다릅니다. 힘들다는 것과 고통을 느낀다라는 게 다른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슬프다와 눈물을 흘리다라는 건 다른 얘기예요. 기뻐서 흘리는지 슬퍼서 흘리는지 아니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근데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무엇이 문제냐라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상담을 많이 합니다. 상담을. 그리고 뭐를 합니까?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정신의학에서도 상담을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 진단을 해봐야 그래야 이 사람에게 어떻게 약을 처방할지, 또는 심리 상담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이 사람한테 어떤 조언을 해줄지 아니면 어떤 솔루션을 제시해줄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상담을 하든 정신의학이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도 마찬가지고 뭐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대부분 다 하는 게 뭐냐면 대면을 많이 합니다. 왜? 만나서 직접 물어봐야 되거든요. 당사자가 어떤 걸, 그냥 이 사람이 아프대. 제가 이번에 진행을 하면서도 그 마음 상담에 관련되는 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제가 상담 불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뭐냐면 열심히 써가지고 신청서를 보냈는데 혼자 있어서 외로워요. 끝. 그 뭐라고 해줄까요? 뭐라고 답변을 보내줘야 될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내담자, 즉 사람에 대해서 상담 관점이 됐든 정신의학 관점이 됐든 대면을 해서 사연을 알아야만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병증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심리적으로 우울증인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중독증이다, 조울증이다, 뭐다, 이런 병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병증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병증이 나오면 이 병증에 대한 치료를 합니다. 이 병증을 치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상담과 정신의학은 뭘까요? 상담과 정신의학은 병증을 진단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는 병증을 진단합니다. 그래서 이 병증이 결론이 딱 나게 되면은 요거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방법에 대한 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상담에서 이야기하는 심리치료 기법, 그 다음에 정신의학에서의 치료, 이거는 다 병증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뭐가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정신의학과 그 다음에 심리학은 괴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로부터 시작했다고 보면 돼요, 결국은. 그러면 약 한 120년 됐는데 이렇게 이 병증 진단을 해서 병증을 치료하는 것, 즉 마치 의학적 관점에서 치료를 합니다. 의학은 뭡니까?
이 사람이 아파, 배가 아파. 그럼 배가 아픈지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찾다 보니까 우리가 뭐 위궤양이다, 아니면 위암이다, 또 위경련이다, 뭐다. 이게 찾게 되거든요. 위염이다, 뭐. 이 병증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병증을 찾아내야 그 병증에 맞는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의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진행하라고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병증 진단에서 병증을 진단을 하고 병증 결과를 갖고 이 병증을 치료하게 되는 이 과정을 가다 보니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겠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거의 한 20년 넘었다고 보면 돼요. 저도 나름대로 공부는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닌 거예요. 저는 원인을 찾고 분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가 안 된다 이러면 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왜 안 될까를 계속 찾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 과연 이 마음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아프다, 힘들다, 고통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마음이라는 건 과연 뭐냐? 지금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마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제가 얘기하는 마음과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마음이 달라요. 근데 똑같아요, 용어는. 여기에서 이제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뭘 치료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을 진단을 좀 한번 해보자. 마음이라는 걸 한번 진단을 해봅시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알던 거하고 너무 다른데? 라고 느껴지면서 그러면 이 마음 진단은 건 뭐냐? 지금 현재 당신이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뭐하다 이거를 뭘로 가냐면 진단을 하는데 왜 아픈지 어디가 문제가 생겨서 아픈 건지를 정확하게 좀 알아보자 라고 해서 정확한 마음 상태를 지금의 마음 상태입니다. 요거를 진단을 좀 한번 해보자. 즉 상담과 정신의학에서 얘기하는 병증 진단과는 개념 자체가 완전 달라버려요. 병증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아픈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체 아시죠? 몸은 부위별로 다 다릅니다. 나타난 증상들이. 부위별로 다 다릅니다. 어떤 거는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신체는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구별이 안 돼 있어요. 마음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몇 개입니까? 많죠?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의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마음은 딱 하나더라고요. 그럼 이 하나가 도대체 어디에 문제에 의해서 과연 문제가 발생됐느냐를 이제 찾아가는 게 바로 이 마음 진단이 되게 됐는데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번아웃이 됐던 그 다음에 우울증이다 뭐다 이 관련되는 내용들에 대한 심리병증을 즉 이 병증을 진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알기 전에 사전 지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 진단을 해서 마음 상태를 진단하는 것과 병증을 진단해내는 게 과연 같은가?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 진단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마음 상태라는 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결국은 인간은 마음이 하나인데 여자는 여자의 마음이 작용하고 남자는 남자의 마음이 작용하는데 실체는 몰라요. 실체는 없으나 분명히 존재는 해요. 여러분들 중에 그래서 마음 없는 사람하고 물어보면 아무도 저 마음이 없는데요. 그게 마음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마음을 어떻게 그릴래요? 하트로? 하트 쪼개진 걸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마음을 그릴 수가 없어요. 뭐 끄집어내서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느껴는 지는데 그릴 수가 없고 실체가 보이지 않아요. 보고 듣고 느껴지기만 하지만 내가 느끼기만 하지만 도대체 이 마음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마음 상태를 가다 보니까
그러면 어디서부터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될까? 그러면 왜 인간의 마음이 어디에 주로 많이 작용할까? 그래서 연구하면서 나왔던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인생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인간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갖냐면 이 마음을 인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은 과연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된 거고 나는 누구인가가 나오게 된 거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갑자기 철학적으로 또 연결이 돼버리고 이게 도대체 어디로 연결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러면 마음을 진단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과연 지금 당신이 아프고 힘든 게 당신에게 문제가 발생한 게 정신적 문제냐 정신적 문제냐 아니면 당신이 지금 아프고 힘든 게 당신에게 발생했던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즉 마음의 문제인가 이게 습관 문제거든요. 마음의 문제인가 마음 문제는 습관 문제 즉 어떻게 아프다 하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아팠다가 괜찮아졌다 아팠다가 괜찮았다 이거는 습관 아니에요. 습관은 뭐예요? 늘 지속하는 걸 우리는 습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문제 즉 나를 파괴하거나 타인을 파괴하는 습관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거를 우리는 그냥 마음 문제다라고 얘기해요. 왜? 이게 처음 만들어지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정신 문제는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인간이 아니야. 그런데 마음 문제는 인간은 인간인데 잘 살아가면 잘 살아가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기를 파괴하거나 타인을 파괴시켜버려요. 인생을. 자 이렇게 되면 마음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심리 문제가 있어요. 딴 건 다 괜찮은데 어떤 특정한 상황 또는 어떤 특정한 현상 하나에는 내가 굉장히 그거에 의해서만 힘들어요. 근데 괜찮았다가 회복됐다. 이거는 심리 문제 개념에 다른 거에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인식하는 문제냐 또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냐 또는 내가 표현하는 것에 문제가 있느냐 이런 심리 문제라고 하죠. 인식, 기억, 표현 중에 어떤 특정한 것이 문제인가. 근데 이 문제는 그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걸 우리는 심리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리에 관련되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인생 문제가 있어요. 인생 문제라는 건 뭐냐? 인생 중에서 여기에 성 문제, 인생 문제, 성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문제가 있고 갈등이라든가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또는 이 가치 문제, 가치 추구라든가 가치 문제라든가 이거에 관련되는 인생 문제가 있어요. 성 문제는 성 문제만 해결하면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이 사람이. 인간관계 문제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면 그만이에요. 끊어내거나 좋게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관계,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원래대로 그것만 해결하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가치 문제도 돈 없어서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 돈 있으면 해결돼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돈만 있으면 해결돼요. 자, 이런 식으로 요 인생 문제인 사람들 그래서 심리 문제냐, 인생 문제냐, 마음 문제냐, 정신 문제냐 이렇게 진단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처음 만드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신 문제에 의해서 번아웃이냐, 마음 문제에서 번아웃이냐, 심리 문제의 번아웃이냐, 인생 문제로 인한 번아웃이냐 이게 달라져요. 자, 그러면은 우울증이다. 우울증도 똑같습니다. 정신 문제의 우울증이냐, 마음 문제의 우울증이냐, 심리 문제의 이 병증이 정신 문제에서 나오는 거냐, 마음 문제에 나오는 거냐, 심리 문제에 나오냐, 인생 문제에 나오는 거냐 이렇게 구별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결론에 딱 도달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너무 쉬운 거예요. 왜? 병증을 진단할 이유가 없이 이 사람이 정신문제, 이 문제만 진단을 하게 되면 정신문제는 어디로 가면 돼요? 정신치료를 하면 돼요. 정신과 정신치료를 하면 돼요. 마음 문제는 습관 바꾸면 돼요. 건강한 습관으로 바꾸면 돼요. 심리 문제는 심리치료를 하면 돼요. 심리치료. 인생 문제는 성, 인간관계, 가치.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이게 굉장히 간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기존에는 없던 병증 중심에서 병증으로 치료를 하는 이 병증 중심에 관련되는 이런 치료, 진단과 진단 없이 치료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진단과 치료에 관련된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패러다임은 뭡니까? 원래 그 방향으로 가고 있던 거를 이 방향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의 혁명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자체를 개념을 완전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단과 치료에 지금까지는 병증 중심으로 했던 이 진단과 치료를 마음 중심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병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울증이냐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정신 문제로 아파하는 건지 이 사람이 지금 마음 문제로 아파하는지 이 진단으로 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만들어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마음 치료, 즉 이 마음이라는 새로운 개념, 마음 문제를 새로운 개념, 나머지는 다 알아듣겠는데 이 마음이라는 개념을 이제 처음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 치료를 10여 년 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습관을, 파괴 습관을 건강한 습관으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다가 자, 이제 어느 정도 검증도 됐고 이제 이게 치료법에 대한 게 처음에는 진짜 5년 이상 걸리던 거 3년으로 줄였다가 또 지금은 이제 1년까지 이제 줄였어요. 자, 이 정도면 충분히 습관 바꾸는데 1년이면 엄청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한번 해볼만 하겠구나 생각을 해서 일단은 딱 거기까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자. 뭐를? 마음에 관련되는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진단은 병증 진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변화하거나 또는 습관을 형성을 함으로써 어떤 문제에 관련되는 것을 해결을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마음 문제는 당연히 파괴 습관을 뭘로 바꿉니까? 파괴 습관을 건강한 습관으로 바꾸면 마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즉 치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심리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특정한 심리에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 문제가 발생된 걸 건강하게 바꿔버리면 될까? 또한 이것도 습관을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심리도 변화를 유발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심리 문제 해결하는 것도 상담으로 솔루션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아예 그냥 힐링 습관, 치료 습관을 만들어버리면은 어떤 문제에 관련된 것도 자기가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능력을 가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습관을 만들어 줌으로써 건강한 습관을 형성시켜 버림으로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간다. 자, 그러면 인생 문제에 대해서는 성문제, 인간관계 문제, 가치 문제 이거 해결하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이건 조언해주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고 뭘 하고 그대로 실행을 해서 획득을 하고 이건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모든 거를 습관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부분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개념을 알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앱으로 이제 드디어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진단 앱이 왜 중요하냐 라고 하게 되면 병증 진단 개념이 아니라 이 마음 상태에 관련된 거를 진단해서 내가 도대체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 진단하게 되면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심리 문제 요 세 개는 진단이 됩니다. 그러나 인생 문제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 인생 문제는 뭐예요? 인생 문제는 내 관련돼서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인터넷에 널렸어요. 조언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가지고 내 나름대로 계획 세워가지고 실천하게 되면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그러나 심리 문제, 마음 문제, 정신 문제는 인터넷에 없어요. 인터넷에 없어. 상담을 하거나 심리 상담을 하거나 습관을 바꾸거나 정신과 치료를 하거나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최소한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은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래서 마음진단 앱이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어, 영어, 일본어 3개 국어로 지금 현재
실제로 여러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으시게 되면은 다운받을 수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은 다운받을 수 있게 지금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한번 혼자서 하는 거니까 내가 나를 속이지만 않으면 혼자서 하다 보니까 어지간하면은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구나. 그래서 공고를 쭉 해놓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 공고가 나오면 내가 가야 되는 길은 이 길이구나. 그 길로 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되면 무조건 악화되거든요. 그러면 악화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악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 치료를 했더니 그냥 원래대로 그냥 잘 돌아왔어. 과연 그러면 그 사람이 정신 문제이기 때문에 심리 문제, 인생 문제, 몸 문제, 어떤 문제인지는 몰라도 우울증 약을 이렇게 복용하는 동안에 자기한테 있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마음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정신 문제도 아니고 마음 문제도 아니고 심리 문제였을지 인생 문제였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치료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오랜 기간 동안 복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치료가 방법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얘기를 할 때 내 상태를 병증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병증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아는 게 우선해. 그래야 방향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병증은 물론 여러분들이 치료를 할 때 병증은 아는 게 좋긴 해요. 그러나 병증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병증이 나왔던 근본 원인이야. 즉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 병증이 나왔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야 그 근본 원인을 치료하거나 해결함으로써 그 병증이 저절로 치료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우울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자, 마음진단 앱이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다운받아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다 다운받으세요.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진단을 해보고 나니까 이건 나는 좀 더 상세하게 상담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그럼 거기 무료로 상담 신청 다 하게 돼 있어요. 무료로. 지금 몇 건 들어와 있고 답점도 보냈고 18살, 19살짜리들도 들어오고 고맙더라고요. 답변 다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일본에서도 들어와 있어요. 일본어로. 근데 이거는 이제 또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 되면은 또 이제 일본어로 이제 답변을 또 해드릴 거예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지금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워낙 지금까지는 이 병증 진단에서 병증을 하고 병증 치료하는 거에 상식이고 이게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마음 진단은 공개를 해놓고 좋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병증, 우울증이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하자 해서 만든 게 굿바이 블루입니다. 그건 뭐냐? 우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 습관을, 힐링 습관을 치료 습관을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자기 치료 습관을 꾸준하게 지속을 하다 보니까 치료 습관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이 치료가 돼버려요. 우울증 치료, 우울감 관련되는 치료, 이게 치료법이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병증에 마음 치료에 관련되는 기법을, 자가치료법 기법을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번에 굿바이 블루는 출시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번아웃 증후군 치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황장애 치료도 그렇고, 중독증 치료도 그렇고, 조울증 치료도 있고, 관계 중독 치료도 있고, 섹스 중독, 마약 중독 치료도 그렇고, 다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파괴 습관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나만이 바꿀 수 있어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나만이 바꿀 수 있어요. 타인이 그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게 되면 습관이 안 바뀌어요. 오히려 더 안 바뀌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이거를 바꿔야지 노력하면 더 안 만들어지는 게 습관이에요. 습관은 가장 핵심이 뭡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반복. 내가 뭐를 하다가 이게 궁금한데요. 습관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 치료, 자가 치료를 할 때 질문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라고. 그냥. 왜 궁금해하냐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TV가 나옵니다. TV 그냥 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왜 부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 안에 IC가 어떻고 회로도가 어떻고 이걸 왜 따지냐고요.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그게 자가치료법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병증에 관련되는 거에 치료 방법에 대한 거를 오늘 제가 설명을 할 때 바로 이 원리를 가지고서 치료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많은, 그래서 뭐 분노장애다, 분노조절장애다, 분노조절장애가 뭔지, 분노장애가 뭔지 구별도 안 해요. 그냥 막 병증으로 막 쓰고 있는데 답답해요, 많이. 여러 가지로. 근데 이거를 문제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요거는 좀 다른데? 라고 해. 그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진단, 병증 진단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 대표적인 게, 분노조절장애, 분노장애, 구별 못 한다는 거. 히스테리를 구별을 못 해요. 히스테리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이거는 위중증 심리장애다라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만든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앓을 수 있는 병증으로 치료법이 앱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게 치료법이. 근데 그 치료법은 자가치료입니다. 그냥 앱 가지고 자기 혼자 하라는 그대로 노력하면 저절로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말 그대로 약이에요, 그냥. 무형의 약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가르쳐서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을 시킬까? 인식이 안 되잖아요. 우울증 그러면 어디 갑니까? 상담하거나 정신과 가거나 둘 중에 하나 결론 나잖아요. 문제는 크게 어디 문제냐라는 것을 모른 채 간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가게 되면 마르고 닳도록 계속, 그러다가 부작용으로 조울증이 생기고, 부작용이거든요. 우울증 치료하다가 잘못되면 부작용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인지행동치료법을 들어가면 다 중독증으로 빠져들게 됨으로써 조울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원인은 이 문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 나옵니다. 그 원인이.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아프고 힘들다, 나 궁금해 라고 생각하면 마음진단 앱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갖고 내 상태가 어떤지, 내 가족 중에 누가 상태가 어떤지 한번 이렇게 다 체크해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타인 거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 내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대충 어디 쪽으로 가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상식적으로 일단은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 마음진단 앱이 나와 있고 활용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나왔던 게 단순하게 해서 나온 게 아니라 병증 진단과 병증 치료 중심으로 가고 있던, 이 의학 중심으로 가고 있던 거를 진짜 마음 중심으로, 마음이 아픈데 왜 의학에 관련되어 있는 거, 왜 뇌를 가지고 따지고 있냐고.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마음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진단을 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해오다 보니까 이런 거였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편화시키는, 즉 이제 진단과 치료의 패러다임을 좀 한번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자.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알리는 데다가 이제 모든 거, 지금까지는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부터는 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한번 마음진단 앱에 관련되는 걸 한번 보시고, 그리고 필요하다 생각하면 거기에서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 치료하시는 분들, 지금 이미 치료 시작한 분들, 이런 분들은 안 해도 됩니다. 신청. 어차피 회복될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